유예가 몇 개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신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유예다라고 하면 그 사전 면접을 보기가 조금 그래? 그래요. 이마에 쓰고 다녀? 네. 아이 보호회계법인에서는 뭐 신입 회계사들을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합숙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세무사들은 어디에서 수습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세무사의 고유 능력과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세무사들은 일단 블루톤의 정장을 입어줘야 돼요. 서류 가방에 뭐 들어있나요? 이제 배터리랑 회계사님은 첫 면접이 어땠나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최종 발표가 나는데 발표 나기 전에 세무사 시험도 그렇잖아요? 발표 나기 전에 면접을 봐요? 발표 나기 전에 먼저 면접을 보고 무슨 자격으로 면접을 수험생의 자격으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희는 무조건 학교에서 네. 발표 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전 면접이라는 걸 봐요. 2차까지 다 보고 나서 아직 발표를 기다리는 와중인데 유예가 몇 개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신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유예다라고 하면 그 사전 면접을 보기가 조금 그래요. 이마에 쓰고 다녀? 네. 아니 지원서에 내가 몇 개 남았다를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선호하는 거는 하나나 2개 정도 남아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2개 정도 면접을 본 다음에 삼성회계법인에서는 저를 붙여줬었고 사전에. 그래서 일단 그걸 하나 받아놓은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3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붙었던데 지원 옛날에 해놨더라. 이제 면접 지금 보러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일 보고 나서 이제 붙었다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3일을 결정을 하고 나중에는 3일을 퇴사하고 삼성에 이직을 하는. 드라마 같은 보면은 네. 기업들은 네. 면접 볼 때 막 임원들 뭐 있고 막 파트너들 막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제 동기들이 면접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렉터급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파트너급이랑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건지 2번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사들은 다 2번이야. 시험도 이틀 남아서 뭐 우리는 다 그냥 한 번에 원큐로 끝내는데 시험도 원큐, 면접도 원큐 오는데 회계사는 다 뭐 2차, 3차까지 있는 거야? 저 때는 한 번 봤어요. 저 때는 원큐였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한 면접자분들이 파트너분들만 계셨던 것 같고 한 4명 정도 계시고 4명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대4 이렇게 앉아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전문직 분들 거의 비슷할 텐데 사회에서 면접 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만 했지. 맞아. 그러니까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딱 면접 볼 때 일단 파주 아울렛부터 갔다 왔죠. 우리 세무사들은 일단 블루톤의 정장을 입어줘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블루이신 건가요? 세무사는 블루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 가방을 이제 샀고 서류 가방에 뭐 들어있나요? 이제 배터리랑 그때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제 쏨 그쵸 그랬는데 구색을 갖춘다. 구색만 갖추는 거죠. 차크는 항상 닫아줘야 돼요. 내용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제가 면접 본 데가 정말 제가 가고 싶어라는 세무법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역시나 면접을 잘 못 봤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면접을 본 사람이 2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저랑. 근데 그분이 타이경력이 엄청 많은 거의 일반 기업 10년 다니다가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많이 했어. 상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대답하는 여유면 너무 비교가 됐던 거야.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면접 끝나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저 사실 너무 여기 오고 싶으니까 웬만한 비슷한 조건이면 저를 좀 뽑아줄 수 없겠냐. 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문자 보냈어. 그래서 됐어요. 꿀팁인가? 저희 쪽 면접은 사실은 면접이 그 세무사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왜냐하면 빅4 같은 경우에는 팀에 따라 업무 영역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빅4 들어가면 이제 회계사 진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팀을 정하는 거지. 네, 그쵸. 근데 세무사들은 어디에서 수습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세무사의 고유 능력과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장을 하는 데로 가게 되면 개업도 기장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세제로 하게 되면 재산세제 가는 거고 컨설팅 쪽으로 가게 되면 컨설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성향이 있는 세무법인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력 쓸 때 이제 큰 쪽으로 쓰긴 하지만 막상 이제 면접 보기 전에 그 세무법인이 뭐 하는지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꼭 거기를 수습을 해야지만 그 일을 배울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법인 건물이 너무 으리으리해. 그러니까 1층부터 사실은 위압적이고 그래서 면접 장소도 좀 그러지 않을까 분위기나. 화기애애한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업무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 면접자분들은 얘네가 다 모른다는 걸 아는데 모르는 거를 물어봤자 아는 척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제 후배나 아니면 저 뭐 같이 조교했던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저한테 팁 같은 거 물어보면 너 굳이 가서 업무 얘기하지 마라. 네 모르는 걸 아는데 네가 업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없어 보인다. 왜냐면 너 모르는 걸 아는데 준비해왔고 너의 끝이 어딘지 아는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업무 얘기하지 말고 난 열심히 할 수 있고 난 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런 것만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우리 세무사들은 안 그래. 약간 패기가 있어야 돼요. 뭐 무조건 뭐 조세불복 전문가가 된다든지 조세불복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조세불복은 아니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면접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뭐 예상 질문지 이런 거 선배들한테 받아가지고 뭐 3일 준비할 때, 3정 준비할 때 안진, 한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주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 지금 회계업계 트렌드라든지 이슈가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하고 일반적인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조금 그런 면접 준비는 그래도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1, 2차 나눠서 보니까 좀 더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더라고요. 조교 친구들 보니까. 세무법인 면접을 다 보다 보면 처음에는 경쟁자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면접이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텐션을 높이는 애들이 있어. 말도 잘하고 자기소개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풀매라고 하죠. 풀매하고 오시면 이미 전투력이 우리 남자들은 그냥 뭐 받고 그냥, 가기도 했어요. 진짜. 남자들은 그냥 뭐 네, 모션 받고 바르고 오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있었어. 뭐 준비도 좀 덜 돼 있어. 네, 확실히 여자분들은 준비성이 철저해요. 확실히 내가 보더라도 풀매하고 신뢰가 가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받고 면접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래서 것 요새 같아요. 남자 세무사님들도 반드시 다운펌이나 좀 풀매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여자 세무사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 빅4 회계법인 못 가면 로컬 회계법인으로 입사를 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게 빅4 회계법인에서는 뭐 신입 회계사들을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합숙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로컬에서는 사실은 뭐 사업부 단위로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팀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습 회계사를 뽑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수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수를 같이 받은 동기들이 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계법인은 그때 입사할 때 입사 동기. 네, 입사 동기들이 굉장히 끈끈하고 좋거든요. 로컬에 가면 일단 뭐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없거니와 그때 입사한 동기들을 묶어가지고 뭘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동기라는 게 없는 게 조금 외롭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도 대형 세무법인에 가야 상장사 외부 조정을 한다든지 대기업 외부 조정을 배운다든지 컨설팅을 배운다든지 재산세제를 배운다든지 하게 되는데 대형 세무법인을 가지 못한다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업무 영역이 일단 단순 기장, 조정, 결산에 대한 것만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영역을 여러 개 배우고 나서 내가 선택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미 배울 때부터 한정된 영역을 배우면은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합격을 하신다면 대형 세무법인의 문을 두드리는 게 맞고 거기서 일을 배우신 다음에 차라리 다음에 개업을 할 때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면접을 저희도 봤던 입장에서는 저 잘 몰랐었는데 채용을 하는 또 입장이 돼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짜증나. 그 면접 보는 10분조차 시간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성의 없이 올까. 그런 분들은 사실 채용을 해도 일을 시켜봐도 당연히 성의가 없겠구나. 그쵸.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저 교재 작업 도와줄 조교만 뽑을 때만 봐도 그 친구가 정말 간절하고 하고 싶어서 왔는지 그냥 뭐 써서 왔는지는 만나서 조금 몇 마디만 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뽑을 때에도 그런 거는 앉자마자 보일 거예요, 아마.